한국판 셜록의 탄생. 오늘부터 탐정사무소가 합법화됩니다. 수사와 재판에 사용할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 속 탐정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약혼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같은 보육원 출신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죠. 뺑소니 사고에 자살.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이럴 거면 택시가 운전해, 진짜! 네, 지금 영화 탐정 속의 장면들을 봤는데 위원님, 네네. 지금 본 것처럼 이 탐정이 용의자도 추적하고 사이버 증거도 수집하고 목격지 탐문도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탐정이라 그러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셜록 네네. 맞고 지금 저 영화에 나와 있는 저런 모습을 보고 탐정이 사실상 경찰의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신용정보법, 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원래 탐정업이란 말을 쓸 수 없었는데 그 말을 쓰게끔 했었어요. 이제 쓰게끔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뭐 탐정에 대한 국가에서 공인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출아동이나 그다음에 뭐 청소년 실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 국가 공권력의 어떤 영역이 조금 거기까지 다 이렇게 힘이 미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산과 인력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의뢰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해가 왔어요. 탐정업이 없다 할지라도 민간조사원이라는 뭐 이름을 달고 활동을 했는데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개된 어떤 정보에 대한 대리 수집. 제가 여기서 막 일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그럼 이거 정보 좀 떼주세요라고 해서 위임장을 주고 그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정보를 대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가능했는데 이제 이 법이 바뀜으로써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탐정업이라는 명함을 찍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제 여쭤볼게요. 일반 국민들은 이제 탐정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 수집을 한다든지 뭐 불법 행위자 어디 있는지 찾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업무를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안 된다면서요? 예, 그게 사실 지금 이제 탐정업법이 새로 만들어졌는 게 아니라 그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탐정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변호사법도 있고 개인정보법 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만 수사에 관계되는 증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게 일반 탐정이 한다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성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찾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 가셔가지고 일반 국민들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정보 좀 수집해줘. 그리고 이 성인에 대한 정보 좀 찾아줘. 라고 했을 때 사실 돈을 받으면 탐정업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불법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영역을 넘어서 불법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정을 했는 사람은 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의뢰했는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 나간 배우자 찾아주세요. 이거는 탐정이 못 해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사실 탐정이라는 이름을 안 썼을 뿐이지 뭐 흥신서, 심부름센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으로써 탐정이란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탐정업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무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과연 탐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조금 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경찰청에서 다 허용하고 있는 건데 그 탐정이 지금 저희가 논의하다시피 이게 사생활 침해도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변호사법 위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즉 탐정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이 탐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의 흥신소란 이름이 탐정업으로 바뀌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탐정이 제대로 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니까요. 뭐 전직 경찰관들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반응이 뜨겁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경찰력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런 탐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있을까요? 법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사실 국가 공권력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 가출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국가 공권력의 어떤 한계 영역에 분명히 이제 접점이 있는 것이고 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뭐 보험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사실 그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정도는 당연히 탐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경찰 쪽에서만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이 탐정업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도적으로 접근돼야 되는 것이고 그 탐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법 체계 그리고 시험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 체계까지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 뭐 개인 정보 무단 수집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탐정업체에 의한 어떤 이런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관련 업체를 특별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시고 다음 사건 돋보기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